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0여일 동안 5억 원을 모은 역사정의 시민모금액 1차분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게 꽃다발과 함께 그동안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역사정의 시민모금액 1억 원이 전달됩니다. 그동안 몸이 편찮아 기자회견 등에 참석하지 못했던 양금덕 할머니 얼굴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고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모든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해치고 나가신 것이 참 거룩하고. 지난 6월 말 시작된 시민모금은 40여일 만에 5억 4천여만 원이 모였고 이 가운데 1차분을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자 2명과 유족 2명에게 각각 1억 원씩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 함께 참여한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법원에 낸 공탁금을 철회할 것을 강조했고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도 촉구했습니다. 일본에서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다카하시 선생도 전달식에 참여해 십시일반 거둔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私も解決するまで三菱に対して日本政府に対していろんな要請行動をしますし、金融行動はこれからも続けていきます。いいじゃん。いいじゃん。いいじゃん。 현재 대법원 확정 판정을 받은 15명의 원고 가운데 11명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였고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법원에 공탁금을 내겠다고 했다가 법원 공탁관으로부터 퇴짜를 받기도 했고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소송은 1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민모금에 힘을 보탠 시민들의 작은 위로가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난간에 서 있는 그 싸움을 지키고자 모금운동을 하자고 결의했지만 정말 막막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서명운동 참여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 시민모금운동은 단순히 피해자를 돕는 게 아닌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를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이 한 곳에 모이고 있는 것이라며 시민 모임은 내년 6월까지 모금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땅의 용도가 바뀐 과정에 행정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산구 모두 억울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요. 감사원의 현장 감사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은 지난 2018년 광주 소촌 농공단지의 공장 용지를 사들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수리 공장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월 광산구의 승인을 받아 용도 변경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산단 용지를 사들이는 절차가 일부 빠졌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심의 절차에서 특혜나 외압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급기야 광주시장이 특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언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용지 매입 및 그 매입된 용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앞서 광산구가 특혜는 없지만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 광주시까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면서 관심은 감사원이 이 청구를 받아들일지에 쏠렸습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이 소유한 소촌 농공단지 내 부지입니다. 이곳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실시할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현장 감사를 이번 주 실시합니다. 본감사 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명목의 사전조사로 알려졌는데 3명의 감사관은 오는 16일부터 광주에 머물며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광주시도 잘못이 있다 하고 광산구도 잘못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서로 간에 이야기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번 기회에 명백하게 밝혀서 이 문제를 해소시켰으면 좋겠다.
감사원이 얽히고 설킨 소촌산단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전남 곳곳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무안군은 절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평군에 이어 고흥군 일부 주민들까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먼저 박종우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전남 지역 공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MBC 특집 대담이 열린 지난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무안 군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집회 현장을 찾은 김영록 지사에게 반대 측 군민들은 전라남도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항의했고, 찬성 측은 무안 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군공항도 수용해야 한다며 맞불 집회로 대응했습니다. 무안도 그러면은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나와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세요.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군공항 유치를 선언했던 한평군은 이달 예정돼 있던 군민 여론조사를 오는 12월로 연기한 상황. 한평군은 주민 불화를 줄이고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대 측 군민들은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며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군 일부 주민들도 광주 군공항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군공항 유치위원회를 결성해 광주 군공항은 간척지가 있는 고흥에, 민간공항은 무안에 이전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국방부 회신 등을 근거로 전라남도와 무안군, 광주시를 잇따라 찾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00여 명이 지금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 젊은 인구 재규모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첫째가 그거이고. 광주 전남의 해묵은 과제인 군공항 이전 문제. 잇따라 통과된 군공항 특별법과 시행령도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담기지 않으면서 전남 각 지역의 목소리도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에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에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소음 피해가 과장됐다며 군공항 관련 사실 바로잡기 등에 나서는 한편 무안에는 미니 신도시 건설 약속 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이어서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개항한 무안국제공항. 무안-광주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지역 발전을 이끌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무안국제공항은 광주 전남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인천, 김해공항과 함께 대한민국 항공물류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이용객 89만 명을 돌파할 만큼 성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4만 명대로 급감했고, 광주 민간공항과의 조건 없는 통합 약속도 사실상 파기되면서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을 수용함으로써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가 된다 하면은 단순히 공항만의 문제는 아니게 되는 거고, 우리 서남권 발전, 관광이랄지 또 기업 유치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군공항 이전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소음 피해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등 군공항 이전 바로 알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전라남도. AI 농생명밸리 조성과 함께 2만 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 건설 등 무안군에 잇따라 유인책을 내놓으며 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할 이야기 했으면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도지사는 무안 국민들 편만 들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광주시 편을 들겠습니까?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 국방부에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광주시에는 이전 지역에 대한 1조 원 이상의 지원과 함께 군공항 문제가 해결될 경우 민간공항을 즉각 보내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불안한 수비력을 노출하면서 5할 승률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더욱이 태풍으로 인해 또 두 게임이 수년돼 우천 취소 경기가 17경기로 늘어남에 따라 후반기 막판 체력과 선발진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0대 0으로 팽팽히 맞서던 3회. 무사 1-2루 위기에서 병살타성 타구를 2루수 김규성이 뒤로 흘리면서 선취점을 내주고 이후 싹쓸이 3루타까지 얻어맞으면서 허무하게 주말 위닝시를 내줍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불안한 수비로 1승 3패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5할 승률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3위 KTN은 4게임 반차까지 격차가 벌어진 가운데 7위 롯데는 1게임 반차로 바짝 쫓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아는 지난주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2경기를 또 쉬었습니다. 벌써 17번째 우천 취소. 올 시즌 93경기만 치러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경기 수가 적은데 시즌 막판에 체력과 컨디션 관리에 고민이 많아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들의 건강인 거요. 그리고 저희 기아가 지금 우천으로 수년된 연기된 취소된 경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체력 부담. 특히 이 기간 동안 이의리와 최지민 등 선발과 불펜의 핵심 투수들이 아시안게임 참가로 엔트리에서 빠집니다. 양현종과 대체 용병 산체스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발 투수진 운영에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의 3분의 2 정도를 소화한 기아는 이번 주에는 최하위권으로 처져 있는 키움과 삼성을 상대로 분위기 반등에 나섭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성적이 신통치 않고 투타 밸런스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만큼 승수를 쌓는 기회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양에서는 민선 7기까지 사용됐던 시장 관사를 놓고 논란입니다.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시장 관사를 놀릴 게 아니라 이 부지와 건물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읍 중심에 있는 한 단독주택. 올해로 지어진 지 40년 된 광양시장 관사로 민선 7기까지 사용되다 지금은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정인화 시장은 이 관사를 폐지한 뒤 인근 역사박물관과 연계해 활용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활용 방안을 결정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논의 계획과 일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 보고를 좀 드려서 결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물과 부지가 기약 없이 방치되면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벌레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왜 저 비어있지 항상 그런 생각을 들어요. 해당 관사는 문화시설지구에 포함돼 있고 인근엔 새롭게 단장한 전통시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과 상인들은 관사 부지에 주차장이나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차하기가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오시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매일 시장도 좀 있으면 오픈할 것 같고 그래서요. 그 활성화 차원에서 이미 살지 않는데 그걸 방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침체된 광양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 재산에 대한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 카르텔의 반헌법적 위법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 탄핵 소추를 비롯한 반정부 투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 정권 1년 3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며 폭주를 막을 민주당 역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자신이 선봉에서 싸우겠다며 민주당은 방관은 최대의 수치이며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라던 유신 독재를 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갈과 그 정신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약 30년 전 서울에서 발생한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주범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의 한 호텔에서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 수배범 55살 정동섭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영산파 행동대장이었던 정 씨는 서울 뉴월드 호텔에서 다른 조직폭력배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광주 전남경찰청이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시행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자 등 광주 2만 4천 명을 포함한 광주 전남 지역민 총 4만 8,5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4만 1,500여 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270여 명은 내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